저희가 초음파나 CT, MR에서 인시덴탈하게 발견되는 가장 흔한 튜머이고 대체로는 호모지니어스하지만 디제너레이션을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실 때 제 문제는 환자님이 굉장히 좀 체격이 좋으시고 그럴 경우나 환자가 유테러스에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뭐 그런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안 보이고 보이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올로직한 CT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하게 되면서 경계가 잘 지어지는 호모지니어스한 매스가 유테러스에 있으면 펀더워크 저희가 안 하고 마이오마 있다 얘기하기도 하고 리포트 전혀 안 하고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테뉴에이션은 디제너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는 뭐 아이소토 하이퍼에코익한 하이퍼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카시케이션이 있으면 굉장히 스페시픽하지만 카시케이션 동반하는 경우가 퍼센티지가 3에서 5%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카시케이션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마이오메트리움이 하실 때 이제 MR을 찍으시면 선생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엔도메트리움과 마이오메트리움과의 거리를 꼭 적어주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MR을 찍으시는 것이 수술을 하시기 전에 엔도메트리움과 거리를 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CT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R에서는 이제 T2에서 까맣게 보이는 호모지니어스하고 T1 아이소 어테뉴에이션 보이고 아이소 시간 인텐시티를 보이고 조용 증가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되는 조용 증가 양상 자체는 배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저희가 그냥 마이오마라고 진단을 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하이알린 디제너레이션 중에는 이제 까맣게 이렇게 그냥 보이는 하이알린 디제너레이션이 있고요. 제일 문제되는 건 믹소이드 디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젤라티니스 포커스가 리코폴리사카라이드가 생기는 이전이 네오마이오사르코마와 감별이 안 되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타스타시스를 동반하지 않은 네오마이오사르코마와 디제너러티브 마이오마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레디올로직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엠볼리제이션을 하거나 혹은 그냥 마이오마인지 알고 수술했다가 네오마이오사르코마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저희가 연구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디스트로픽 카시케이션을 동반하는 마이오마의 파이딩이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다행히도 이게 이제 블레더라고만 착각을 하지 않으면 심플해서 진단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시케이션된 마이오마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가 아닌데 MR로는 이게 카시케이션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의 MR을 찍는 환자의 경우는 심플 압도면을 그 전에 찍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보고 카시파이드 마이오마라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하게 되고 이데마가 이데마의 시컬레가 아주 익스트림하면 이런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동반하고 전체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이드 디제너레이션이나 이런 심하게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레이오마이오사르코마의 가능성은 사실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디제너러티브 마이오마로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너스 아웃플로우의 옵스트럭션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오랄핀이나 프레그넌시가 있는 경우에는 헤모리직 인팍션이 있어 레디 디제너레이션이 되고 MR T1, T2 제가 말씀드리면 뭐가 T1이고 뭐가 T2냐고 이렇게 여쭤보시고 제가 블레더가 하얗게 보이면 T2다 말씀을 드리면 조용 증강한 데서 또 이렇게 하얗게 보여서 헷갈린다. 그러시는데 제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팩스에서 아래쪽 보면 썸네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시리즈 거기에 이렇게 반을 이렇게 두시면 이게 T1, T2 이렇게 대부분 올라가는 왜냐하면 저희도 이거 T2라고 생각하고 미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T1이고요. T1이고 T1에서 헤모리지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헤모리지 디제너레이션을 동반한 레드 디제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레드 디제너레이션과 믹스드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다 같이 동반한 거고 이 정도가 험하게 되면 레이오마이오사르코마 생각을 이제 약간은 긴장을 하고 이제 하게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MR에서 T2에서 지금 이게 T2인지 어떻게 아냐면 이제 블레더가 하얗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위쪽 커트일 때는 스파이럴 코드 내에 있는 플루이드가 하얗게 보이면 보시면 T1은 까맣죠. 그래서 이 T2에서 셀룰라 레이오마이오마는 T2가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 RH에 잘 리스폰스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하얗게 보이는 그 마이오마는 저희가 셀룰라 레이어 마이오마로 생각을 하고 리포트를 하게 되고 페셀 폰테이닝 하면 라이플 레이어 마이오마로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러스 섭시로잘 레이어 마이오마의 경우에 감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오바리 오리진의 파이브로모나 피코마 그리고 이제 주변의 바울이나 다른 정상적인 필드 올간과의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소노상에서 유테러스와 마이오마 사이에 이렇게 브리칭 베슬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비교적 스페시픽하게 이거는 섭시로잘 마이오마구나 라고 진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슬이 까맣게 이렇게 시그널 보이드 빈 까만 그런 튜블란 디저트로 보이는데 브리칭 베슬이 있으면 이거는 섭시로잘 마이오마라고 비교적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은 컨트랙션을 하면 마이오마를 미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나중에 찍었던 얘기 이제 없어진 걸 지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데노마이오시스는 마이오마하고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그 두 가지의 감별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정확하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소노에서는 트랜스바자날 손으로 봐야지 그 이전이 잘 보이는데 그 스몰 시스틱한 이전이 보이는데 결국 헤테로토픽한 엔도메트리틱 티슈가 스몰 시스트로 보이는데 이제 늘어난 시스틱 글랜드나 헤모리지가 그렇게 보이는 게 되고 에코지니까 핑거라이크한 스트라이에이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마이오메트리로 인필트레이팅하는 엔도메트리 티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트랜스 압도미널 손오고 트랜스 바자이널 손인데 확실히 트랜스 바자이널 손으로 봤을 때 이제 내부에 이런 에코 텍스처가 좀 더 잘 보이고 메스가 잘 그려지지 않으면서 글로뷸라하게 커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스트리에이션이나 시스틱한 레전이 보이는 그런 경우에 이러면 저희가 아데노마이오시스를 감별을 하게 되고 CT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아데노마이오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글로뷸라하게 커지거나 포카라에 커졌는데 메스 경계가 잘 지워지지 않을 때 아데노마이오시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계가 잘 지워지지 않으면서 메스 이펙트 없이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고 그 컨투어 자체는 유지하면서 유테러스 컨투어 자체는 유지하면서 그 엔도메트리움이 수도 와이드닝 되고 그 엔도메트리얼 정션과 경계가 잘 지워지지 않고 그럴 경우에 특히 에이시메트릭하게 커졌을 때는 포칼 아데노마이오시스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에서도 아까 제가 비교적 그걸 잘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게 에이시메트릭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글로뷸럴하게 커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 그러니까 작은 스트럭처들이 보이지 않아도 경계가 잘 지워지지 않고 어느 유테러스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그 포칼하게 이렇게 두꺼져 있으면 아데노마이오시스의 가능성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 MR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정셔널 존이 두꺼워진다. 이 정셔널 존은 그 마이오메트리움의 안쪽 인너 마이오메트리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정상을 여기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으로 보이는 여기와 지금 포칼 아데노마이오시스가 있어 정셔널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은 확실히 다른 모양을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데노마이오시스로 생각을 하고 이런 정셔널 존이 두께가 1.2cm가 넘어가게 되면 그 아데노마이오시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노에서 보였던 시스틱한 리전이 MR에서 보면 T2에서 이와 같이 포커스들이고 이런 시스틱한 포커스로 보이게 되고 이게 그 액토픽한 엔도메트리틱 티슈에서 생긴 시스틱 딜라테이션이나 헤모리지이고 이게 T1에서 보면 하이 시그널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헤모리지 포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포칼 아데노마이오시스는 그런 게 포칼하게 보이면 디퓨즈하지 않은 포칼 아데노마이오시스로 저희가 진단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 정셔널 존이 포칼하게 두꺼워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테라인 sar코마는 전체 발리그스의 2에서 6%로 알려져 있고 그 MMT는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를 본 저희보다 그 임상상을 아시는 분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더 정확하게 아시고 저희가 이거 자꾸 엔도메트리얼 캔서를 잘못 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사이즈가 작을 때부터 이제 디스펑션 유테럴 블리딩 때문에 잘 충격이 그러니까 엔도메트리얼 큰 메스가 생기면 MMT 쪽을 일단은 의심을 하는 게 좋다. 뭐 이게 제 말씀 아니고 이제 뭐 선생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많이 이제 배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노카시노마와 sar코마토스 컴포넌트가 같이 있는 거고 레디에이션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이미지를 보시면 엔도메트리얼 캐비티 안에 볼키한 메스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엔도메트리얼 캐비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정셔널 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엔도메트리얼 캔서보다는 MMMT의 가능성을 두 가지 동시에 고려하는 MMT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거나 같이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전에 이레디션이 시스토리가 있다면 더욱더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솔로직 사진이고 레이오마이어 sarcoma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자라고 메타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렵지만 모양 자체는 이렇게 이제 휴지하고 네크로틱한 메스가 있고 이런 메타스타시스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유테러스의 메스에서 레이오마이어 sarcoma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의 레이오마이어 sarcoma였는데 그래서 마이오마라고 수술했고 병리에서 아주 레이오마이어 sarcoma 나오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GTD